명절 연휴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자, 너는 월급이 얼마냐? 만나는 사람 요즘에 있느냐? 명절 때요, 이런 질문 받는 거 너무 싫다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말하기도 불편하고요. 괜히 누군가와 비교가 되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요, 요즘에 관심사가 뭐니? 그리고 혈색 좋은데 건강을 위해서 좀 운동하는 거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을 듯합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전교생이 32명에 교사가 15명. 뭔가 이렇게 비율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교부금 펑펑 쓰고 있다. 방만한 교부금. 이 얘기 나온 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잘 안 됩니다, 이거요. 서울 그리고 6대 광역시 분석해 보니까 폐교 위기의 어떤 초등학교 2년간 교원 3명 예산은 11%가 늘더라. 폐교 위기와 늘더라. 이게 어떻게 같이 가는 겁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눈물의 포항에 이름 없는 천사들이 내려왔다.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앞다퉈 달려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추석 앞두고 전국에서 발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 광주, 대구, 단양, 자원봉사자 등 9천여 명 피해 복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렇게 자동차 범퍼 같죠? 이걸 이렇게 번쩍 들어갖고 이제 치우시는 분들, 이런 모습들이 포항 곳곳에서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시죠. 시효 하루 남기고 이재명 불구속 기소, 검찰입니다. 기소했습니다.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죠. 대장동 사업 관련 발언, 그리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또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고발을 잇따라 했는데 이 건은 수사 계속, 이렇게 입장도 어제 검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죠. 이쪽에 있습니다. 요즘에 이 전기차 보조금 얘기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미국 얘기 꼭 등장합니다. 한미 전기차 보조금 협의체를 가동했다. 우리가 좀 당한 겁니다. 뒤통수 맞았다는 표현 나왔죠.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뭔가 논의하는 거, 이건 일단 마련했어요. 세액공제 관련 구체적인 대안 논의한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요, 이런 거 미국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고 법안 다 준비됐는데 왜 몰랐는가? 그때는 왜 못했는가? 아예 법에서 뺐어야지.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분석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첫날인데 특별히 좀 나와 주셨거든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시죠. 박봉건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나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연휴 첫날입니다. 그럼 전 고향길 떠나신 분도 어제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떠나시려고 준비하는 분, 아니면 지금 길에 계신 분은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죠. 지금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는요, 이른 새벽부터 지체 정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어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요, 오늘 오전 8시 각 요금소를 기준으로 볼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9시간 40분. 평소보다 이게 몇 배나 더 걸리는군요. 그리고 서울에서 광주는 8시간 20분. 서서울에서 목포까지는 8시간 30분. 서울에서 대구까지는 8시간 10분 정도가 걸린 것으로 예상됩니다. 걸린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 향후에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자, 도로공사는 귀성길 정체가 오전 11시에서 정오까지 가장 극심하고요. 오후에는 8시, 9시쯤, 오후 그 시간이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교통 상황 단신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키워드 있습니다. 보시죠.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키워드는 뒷수습입니다. 태풍 흰남노, 우리에겐 정말 야속한 못된 태풍이죠. 특히요, 포항 지역을 너무나 많이 핥히고 갔습니다. 상처가 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조금씩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또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가 진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항 관련 얘기부터 좀 해보죠. 많은 분들이 눈물을 짓게 했죠. 이 사연입니다. 오늘도 역시 기사로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 입관식 날 엄마는 10분 만에 구급차에 실려갔다. 엄마라면 이게 당연히 정상이겠죠. 그 자리에서. 희생자 장례식장 곳곳에서 오열. 그리고요, 대피소에 모인 이재민 100여 명. 추석 차례는 생각도 못할 상황이다. 그러니까 비상 상황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게 기사에는 단순하게 적혀 있죠. 그러나 막상 여기 지금 이재민 분들 향후에 정말 힘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이 가족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도 요 기사가 좀 있고요. 다음 기사도 하나 보고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어제도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전해드렸어요. 차수병 얘기, 차수판 얘기 나오거든요. 그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당정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판 의무화 법제도 정비하겠다. 그러니까 의무화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안 돼 있어요. 그냥 권고 정도입니다. 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차수판 설치비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장 하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원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만해도 된다 할 때까지 지원하겠다. 지금 어려움 극복하겠다. 이 차수판, 차수벽, 이게 얼마나 기묘한가. 이번에 실감을 했거든요, 다들요. 이 얘기가 이제 진지하게 의무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비극이 발생했던 당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근데요, 지하 주차장 밖에서는요, 차량들이 빠져나온 모습들, 이런 차량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영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남아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리포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상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태풍이 접근하면서 폭우가 쏟아지던 아침. 지하 주차장에서 차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차장 밖에는 이미 허벅지까지 물이 찼습니다. 먼저 나온 차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 뒷차들은 입구 앞에 한참 멈춰 서 있습니다. 다급해지자 차가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역주행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통로가 좁아 위험하지만 두 대가 동시에 탈출한 겁니다. 블랙박스 속 6분 동안 탈출한 차량은 15대뿐. 흰색 SUV를 마지막으로 더는 나오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이미 주차장은 입구까지 물이 찬 상황. 그런데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침수된 지하 주차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다행히 2분 뒤 운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간신히 물에서 빠져나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재해 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입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아직도 물이 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듯 입구에는 탈출하려던 차량들이 줄지어 뒤엉켜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1차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자동차들이 주차된 장소를 확인하고 사망자들이 발생된 위치와 비교 대조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파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와 합동으로 배수시설의 결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일단 뭔가 들여다보고요. 따져보고요.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에 책임이 있는가.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이겁니다, 지금.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이 하천, 이름이 냉천이에요. 이거 계속 나오죠? 흰남노 피해 공범 아닌가? 포항 냉천. 여기가 넘쳐서 물이 흘러 들어갔다는 설명이 나오잖아요, 지금요. 산책로 꾸미기에 치수관리 밀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는요. 경북도가 2018년에 이미 감찰을 했는데 수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수량이 적은 마른 하천이지만
상류에서 비가 내리면 유속이 급격히 증가한다. 엄청난 물이 빠르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미 시설물이 너무 과하다. 그 하천변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시를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포항시는요, 300원 넘게 투입해서 정비 사업을 했는데 일단 주로 경관, 운동시설 이런 데 치중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약간 불만 제기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치수 쪽이 아니라 경관, 어떤 조성, 시설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이건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박봉건 위원님. 아직은 뭐 정확하게 주된 책임이 과연 어디 있는가 지금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법적인 다툼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는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년 전에 경남 그 감사관시에서 주변에 운동기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설물 설치를 좀 줄여라고 이미 저기 경고까지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보다는 주로 주변에다가 이런 뭐 파고라랄지 시설물이랄지 뭐 꽃이랄지 주변 경관을 꾸미는 데만 집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는 좋은데 참 그게 그렇죠. 평상시는 좋은데 평상시는 뭐 물이 흐르지 않는 예. 수량이 적어서 건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게 또 그 상류층과 하류층 간의 낙차가 400m 이상 벌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상류에서 큰 비가 내리면은 그 유속과 유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그리고 태풍이 올 때마다 범람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치수에 관리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것에 대한 그 법적인 행정 조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도의적 책임도 필요하고 피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금 자연 재해이긴 하지만은 예. 이게 인재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그 창원의 그 마산만 같은 경우에는 예. 차수벽을 설치를 해가지고 5m 이상 해일도 막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게 있어가지고 침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그 차수벽 소개도 됐어요 사진으로. 예. 이 지역 20년 전에 매미고 왔을 때는 18명이 사망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울산 중부의 태화시장도 상습 침수 지역이었었는데 예. 거기도 빗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수 관도를 넓히면서 이번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포항 지하주차장 예.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데 그런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보여주기식보다는 치수 관리에 좀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태풍 또는 폭우 이런 거에 대비하는 그러니까 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만들 때 그러니까 어떤 기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비가 온 평균치를 내고요. 그다음에 재해 수준의 뭐 비가 내린 게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따져보거든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 기간을 아주 넓게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기상이변이 너무나 요즘에 발달했기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예 과거에 넓게 범위를 잡고 그때 한두 번이라도 뭐가 있었으면 지금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길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기간을.